네, 7월 6일 일요 분석 예상 방송이 되겠습니다. 자, 서울 11개 경주, 부산 6개 경주 짜여져 있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풀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고요. 편안하게 라디오 들으신다라고 생각하시고 커피 한 잔 타오셔서 앉아서 이런저런 또 되는 말들, 안 될 말들, 앞으로 우리가 또 봐야 될 말들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좀 제가 아는 선에서 풀어드려볼 수 있도록 할 테니까요. 여러분들께서 많이 또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댓글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7월의 첫 시작을 알리는 중요한 하루입니다. 토요 경마에서 일요 경마에 대한 중요성을 미리 언급을 드렸습니다만은 평소 같았으면은 승부 경마일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겠지만은 제가 최근에 이제 예상 감각을 찾아오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일단은 김칫국부터 마시지 않고 차분하게 그리고 초연하게 잘 풀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상 경주 없죠. 편성의 짜임새 좋고요. 붙어볼 만한 구미들이 많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조상범과 김옥성이 기승정지 유예를 했기 때문에 한 번 더 쳐다볼 필요가 있겠고요. 그리고 오늘 일요일은 빅투아르, 정우주가 될 만한 마필들을 많이 기승을 해요. 대다수가 또 인기 마필들이기도 하고 능력이 되는 마필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좀 예의주시를 해주십사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겠고요. 자, 순리대로만 잘 풀어가면 잘 될 겁니다. 재밌을 겁니다. 그래서 자신감을 가지되 가요불급이 되지 않도록 넘치지 않도록 잘 조절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추천 경주는 1경주부터 갑니다. 1478이에요. 1478 경주를 골랐고 후반부 9, 10, 11 경주도 현장에서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라면 하겠고요. 부산의 6경주는 오늘도 부산을 메인으로 준비했습니다. 특히나 이제 금요일날 부산주로가 여전히 가벼웠죠. 제가 금요일날 총 7개 경주 28배를 비롯해서 삼봉 60배, 삼상 200배 이런 것들이 또 걸려 들었는데 마무리 한타가 좀 아쉽기는 됐죠. 꼬리끼리 엮인 것들도 많았습니다. 그래도 금요일날 잘 풀어나갔기 때문에 일요일까지 끝맺음을 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행마들 유리합니다. 특히 안쪽 주로 유리하기 때문에요. 요게 지금 3주 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일요일도 그렇게 흘러갈 것이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되고 윤택과 함께 하실 분들은요. 밑에 고정 댓글란 댓글 달 수 있는 데에다가 윤택이 고정 댓글란을 하나 달아놨습니다. 거기에 링크를 누르시면 윤택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이 자세하게 나와 있으니까요. 거기 한번 참조해 주시고 또 응원해 주시고 공지사항 한번 체크 부탁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1호 경마 1경주 갈 길이 멉니다.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1경주거리 1200 국산 육군 경주가 되겠습니다. 제가 원래 1경주부터 바로 추천 경주를 들어가진 않는데 웬만하면 주로도 살피고 당일 후반부에 먹을 게 많으면 1경주는 여러분들께서 좀 가볍게 임하시라고 좀 말씀을 드리는데 1경주부터 좀 들어가고 싶어요. 변화가 완벽하게 찾아온 말이 있어서 그 말을 놓고 좀 탄력적으로 현장에서 잘 운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천 경주인데 거두절미하고 놓고 들어갈 말은 요겁니다. 자, 3번의 남촌타운입니다. 정우주 기수가 기승을 했는데요. 자, 일단 이 남촌타운은 셰클포드의 자마고요. 과거에 두발까지 원정을 갔었던 청구의 모계 동생입니다. 경매가가 7천짜리인데 2세 시절 때 보시면은 어찌됐든 간에 농협 중앙회장배 대상경주까지 출전을 했을 정도로 마방에서 기대치가 굉장히 높았던 마필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작년 12월달 경주를 치렀는데 요때 당시에 인기 1위로 갔었죠. 멀로가 기승을 했었는데요. 특별한 질병은 없었습니다. 마방에서 꾸준하게 관리를 했죠. 옆에다 돈 놓고 어디 보내질 않고 2월부터 조교하고 시작하고 컨디션 조절을 위해서 굉장히 많은 신경을 썼고 원래 지난주에 1300m 경주에 출전이 가능했었는데 의도적으로 출전을 한 주 미뤘습니다. 이번 경주 1200m 경주에 31주 만에 출전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한 주 미루고 요번 주에 나왔기 때문에 그만큼 완벽함에 좀 더 5조 마방에서 신경을 쓴 거죠.
대충 준비하고 나온 게 아니라 최대한 말을 만들고 또 만들어 놓고 의도적으로 지금 31주 동안 꾸려놨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바로 즉시 전력감으로 쓰려고 나온 건데 선행돼요. 예, 선행 가능하고요. 새벽 조교 때 말이 좋아도 너무 좋습니다. 편성되면 별게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3번에 남촌타운을 놓고 들어가는데 남촌타운이 어느 정도 인기를 모아주거든요. 그래서 1경주의 포지션은 저는 요거를 무조건 가져가야 된다 봅니다. 자, 쌍승식입니다. 아마 인기 많은 9번의 크리솔 동해가 팔릴 가능성이 높은데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남촌타운이 뭐 선행을 가던 뭐 직선줄에서 때려잡던 얘가 대가리입니다. 얘가 대가리이기 때문에 저는 쌍까지 한번 가보고 싶다라는 점을 강조를 드리는 겁니다. 자, 발전기를 있는 마필 4번의 런던 몬스터 기본적인 순발력이 있어요. 앞에서 경주를 치를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데뷔전은 57이라는 부담 중량이 조금 무겁게는 느껴지긴 합니다만 일단 훈련 내용 자체가 좋기 때문에 밑줄을 좀 쳐주십사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에 올라올 수 있는 말 안쪽으로 기대는 거는 심한데 6번의 트리플 팔메토 같은 경우도 초반은 없어도 D가 좋기 때문에 뒷선에서 올라올 수 있는 그런 전략의 말이고 또 다른 휴양 마필은 7번의 마니노다지 거기에 외곽에 있는 9번의 크리솔 동해 예, 요 안에서 끝났습니다. 기본적인 능력으로만 따지면 9번의 크리솔 동해가 좋죠. 거리도 줄였고 얘도 휴양 마필이긴 한데 주행자 검사 때 말이 또 단단했고 조교도 완성도 있게 잘 시행을 했기 때문에 뭐 인기 1위 그래서 인기 1위 아니겠습니까? 자, 근데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 7도 많이 좋아졌고 6도 때리면 오는 말이고 거기에 4도 싹수가 있는 말이기 때문에 자, 1경주는 저는 이렇게 가겠습니다. 뭐 3번 9번이 들어오면 크게 못 먹겠지요. 하지만 쌍이 있기 때문에 추천 간심 경주로 가겠습니다. 자, 3번의 남촌타운을 자, 쌍복의 중심으로 놓고 가겠습니다. 예, 완전체로 만들어 놓고 출전하고 있는 저로의 기회이다. 자, 3번을 중심 자, 쌍까지 말씀드렸습니다. 뭐 6도 좋고 9도 좋고 4도 된다 말씀드렸고 7도 된다 그랬는데 현장에서 일단 압축하는 선에서 첫 경주 기분 좋게 먹고 시작하겠습니다. 2경주로 가겠습니다. 네, 2경주 거리 1400입니다. 국산 5군 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요번 경주는 뭐 아니면 돕니다. 저배당으로 끝날 가능성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면 인기 마필들이 싸그리 무너지면서 아예 크게 터질 가능성도 열어놓고 접근하셔야 되는 경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는데 우선적인 전개에 이점을 지니고 있는 1번의 샤인볼트가 있죠. 지난번 경주 사실 좀 실망을 많이 했습니다만 어찌됐든 간에 편성이 맞고 안말 경주를 또 골라서 나왔기 때문에 충분한 경쟁력은 지니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 골드캐쳐입니다. 직전 경주 약한 상대들 이기고 자, 요번 경주 승군전으로 올라왔습니다. 일단 데뷔전에서 모래를 맞아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모래에 대한 두려움은 크게 없고요. 지난번에 선두권 중간을 강탈하면서 물론 약한 상대들이었습니다. 알리페르라든지 뭐 청해스타 약한 상대들을 이기고 올라오기는 했지만 기본적인 베이스가 좋다 이거죠. 상승 곡선을 타고 있는 말이고 계속해서 좋아져가는 과정을 겪고 있기 때문에 승군전 이 정도 편성이라고 해서 쫄 거는 없다. 들이대면 통할 수 있는 전력이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자, 4번의 수양미는 인기마로 팔리겠죠. 예, 선행이 유력시가 되고요. 마필 자체가 좀 기복은 있습니다. 최근에 이 3번의 경주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그 전에 작년 12월달, 1월달 경주 계속 가서 깨지는 이런 모습을 보여줬어요. 선행을 가면 좀 더 유리하긴 한데 어찌됐든 간에 냉정하게 부담 중량은 늘어나 있는 조건이고 그리고 대표적으로 42조 마방에서 좀 결정력 부족한 청산질주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말하고 조금 비슷비슷해요. 뛰는 거라든지 주법이라든지 그래서 인기 1위로 뭐 강하게 주목을 받겠습니다만은 이거는 좀 고민해볼 필요가 있고요. 오히려 마지막에 꾹 참고 있다가 막판에 올라올 수 있는 5번의 학산대세가 어찌됐든 간에 그동안은 매번 바닥을 치다가 지난번 경주에서 회복세를 보여줬다라는 점 그리고 회복세를 보이고 나서 이번에 훈련의 강도를 강하게 가져갔다라는 점에서 체크가 돼야 되는 말이고요. 다이아룩은 뭐 승군전 편성이 조금 깝깝하죠.
9번의 안양쓰나미는 가전은 갑니다. 제가 지난번에 안양쓰나미가 말이 너무 좋다. 노리고 가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은 가서 깨지긴 했지만 요번에는 정상 출전주기에 맞춰서 나왔기 때문에 9번 안양쓰나미까지는 보겠습니다. 자, 반면에 동키플레이는 뭐 4월달에 우승을 하고 지난번에 취소가 됐단 말인데 요거는 좀 파행기도 있고 해서 여러가지 측면들에서 저는 현장에서 최종적으로 결론을 내겠습니다. 여기서 당장의 답을 내리기보단 현장까지 끌고 가겠다 말씀을 드리고요. 자, 결국은 요번 이경주는 요러한 추세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2번에 골드캐쳐, 4번에 수양민, 그리고 말씀드렸던 아나짜리에서는 5번에 학산대세와 외곽의 9번의 안양쓰나미. 예. 자, 4마리로 자, 우선적으로 압축해서 공략하는 경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3경주로 가겠습니다. 네, 3경주 거리 1300m입니다. 국산 5군 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요번 경주는 우리하고 유독 좀 4대가 잘 맞는 말이 하나 있습니다. 그 말을 놓고 한번 풀어 나가겠습니다. 4대라는 것 자체가 정말 경마에서 이건 무시할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내가 맨날 놓고 하는 말이 요번에 한번 뺐더니만 또 들어오고 그런 거는 이제 4대가 안 맞는 거거든요. 여러분들께서도 그런 거 있지 않으십니까? 뭐 4대가 맞는 기수, 4대가 맞는 말. 자, 그것처럼 이번 3경주에서는 좀 그거를 좀 중시를 하고 있는데, 자, 어찌됐든 두 번의 경주에서 힘을 쓰고 선행을 갔던 이번 하이폴리가 요번에는 이제 안쪽 게이트로 내려왔죠. 거리도 줄였습니다. 1300으로. 그리고 선행의 유력시가 됩니다. D는 약간 부족하긴 하지만 선행을 가면 더 띄워줄 수 있는 말이기 때문에 강하게 읽어줘야 되는 거는 기정사실이고요. 자, 4대 잘 맞는 게 요거예요. 5번의 로얄 베스트예요. 몇 번 안 들어왔는데 이 말은 정말 신기한 게 제가 자르면 잘리고 놓고 때리면 또 와줘요. 3월달 경주 같은 경우도 추천 경주였고 그 이후에 계속 잘랐는데 지난번에도 이런 말씀 드렸죠. 왜 팔리는지 모르겠다. 이런 말씀 드렸는데 자, 3작 승군의 장추열이를 올렸습니다. 박민지 마주의 승부 등짝이기도 하고 장추열이의 첫 기승인데 전개가 요번에는 아주 스무스하게 잘 나옵니다. 상태 좋고 조교의 밸런스도 모처럼 만에 마음에 들고 추열이가 올라가면서 구보 위주로 말을 좀 잘 만들면서 상태를 올리는데 집중을 했는데 그게 먹혀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5번의 로얄 베스트를 이번 경주 놓고 들어가는 경주로 말씀을 드리고 자 6번의 스마트 테이크가 좀 뒤에서 올라오는 경향이 있죠. 5월달 경주도 외곽 돌아가지고 3착 지난번 경주도 걸음을 남기고 마지막에 3착 문수영 타니까 인기 1위로 팔리는 겁니다. 자, 근데 아직까지 어린 마필이고요. 그리고 최근 두 번의 경주에서 효정이가 못 탔던 부분은 아니었어요. 근데 얘가 졌던 상대들이 매니참이라든지 라운더 케이샤인데 과연 이 말들이 세냐에 대해서는 좀 고민해볼 필요가 있죠. 그리고 어찌됐든 간에 거리 첫 도전이기도 하고 6번의 스마트 테이크는 인기 1위로 팔리겠지만은 뭐 무너져도 할 말 없다. 올라오다가 말아도 할 말 없다. 그 점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 얘네들이 안 될 게 아니죠. 뭐 7번 원평강자 8번의 큐피드 하트 얘네들이 안 될 게 없지 않습니까? 물론 8번의 큐피드 하트는 지난번 경주 갖다 때려가지고 깨지긴 했지만 다리 상태가 그동안 계속 안 좋았던 마필입니다. 부종에다가 근데 어찌됐든 간에 다리 상태가 좋아지니까 조교의 강도를 끌어올렸잖아요. 말 많이 좋아졌어요. 관심 가져야 되는 조건이죠. 자, 이거는 저 3경주는 전개 구도 한 번만 제가 풀어드리고 말씀을 드릴게요. 얘들은 정해져 있어요. 하이폴리가 선행을 가면요. 안쪽에 5예요. 안쪽에 5번 로열 베스트 2선 물고 가는 전개입니다. 6이 외곽이 붙을 거고요. 8은 이제 더 바닥에 있을 것이고 중간 부분에 이제 7, 뭐 안쪽에 3, 1 요 정도의 그림인데 2가 몰고 가서 2호로 끝날 가능성도 제가 보는 경우에서는 농후하다. 비록 거리가 1300이라고 하더라도 올라오다가 말 가능성이 있는 말들이 많아서 자 3경주는 자 우리와 4대가 잘 맞는 말 자 5번의 로열 베스트를 중심으로 자 일단 최적 전개고 끝 마무리 조교 때 상태 올리는데 중점을 뒀다.
예, 요 점을 말씀을 드리는 거죠. 자, 5번을 놓고 풀어가겠습니다. 5번을 로얄 베스트를 놓고 풀어가고 나머지 부분들 좀 현장에서 탄력적으로 잘 운영하겠습니다. 4경주로 가겠습니다. 네, 4경주 거리 1400입니다. 국산 4군의 앞말 접전구도 편성입니다. 자, 1호 경화 두 번째 추천 경주를 준비했습니다. 자, 오늘은 초반부하고 중반부가 중요합니다. 제가 추천 경주 1478이다 말씀을 드렸는데 4경주 같은 경우는 딱 앞말 경주 의도적으로 노리고 나온 말을 놓고 풀어 나가겠습니다. 자, 일단은 미운하고 우나 앞에서 뛸 수 있는 1번의 어메이징 스타가 자, 요번에 조교를 알뜰히 살뜰히 굉장히 신경을 쓰면서 잘했습니다. 지난번 경주를 따라가면서 종반의 걸음이 무뎌지긴 했지만 일단은 올해 1월달 경주에 선행을 가니까 그만큼 능력을 발휘했던 마필이고요. 앞에 가는 게 이제 중요한 경주죠. 1번의 어메이징 스타 선행에 가능한 조건이고 2번의 브라이트 카이는 직전 경주 인기마로 팔리고 좀 실망을 했던 말인데 체중이 좀 중요해요. 식이성 식욕부진 자체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최근에도 체중이 보시면은 고무줄처럼 430kg대 갔다가 450kg대 갔다가 변동이 있기 때문에 일단 체중 체크부터 먼저 하고 말씀을 드리고 자 3번의 라운더 대세 복수해야죠. 예, 이거 놓고 때려야죠. 복수해야죠. 자, 지난번 경주 제가 라운더 대세를 놓고 때렸습니다. 솔직히 말씀을 드려서 라운더 대세가 저는 좀 확신이 있었습니다. 확신이 있었는데 중간에 말이 안 따라가더라고요. 예, 조조도 안 따라가더라고요. 그 6월 1일 날 주로에 제가 당한 거죠. 그 스페셜 타임이 앞에 갔고 스터닝 레이디가 선행 가서 그냥 돌리지 않았습니까? 앞선에서 따당으로 끝났던 경주였습니다. 그 라운드 대세가 너무 늦장을 부린 것도 있지만 중간에 말이 안 나갔는데 성현이가 이때 당시에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이제 첫 기승이었기 때문에 말의 특성을 좀 제대로 몰랐습니다. 실전에서 좀 허우적거렸는데 그러니까 이제 김성현 기수가 아직 신인 기수의 티가 나는 게 경주 도중에 뭔가 이 경우의 수가 발생을 하면 거기에 좀 능동적으로 대처를 하지를 못합니다. 짜여져 있는 FM으로만 경주를 치르고 앞선이 좀 무너지고 전개 이점이 있었을 때는 입상을 하지만 만약에 조그만 상황이 꼬이면 지난번처럼 말이 중간에 안 나가고 이러면 승부가 안 돼요. 그러니까 송재철이가 복귀를 했죠. 복귀를 했는데 일단은 라운더 대세 같은 경우는 속된 말로 경주 도중에 계속 체근을 해야 됩니다. 체근이라는 거는 말 잘해서 체근이지 조져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조져야 되는 말인데 조질 수 있는 기수가 올라갔다. 저는 3월날 라운드 대세 여전히 말이 좋기 때문에 지난번 경주에 이거 놓고 죽었던 거 복구해 오겠습니다. 뭐 그러면 이제 꼬랑지에서는 4를 봐야죠. 초원돌풍 봐야 되는 경주고 6번의 스마일 골드도 이제 공백기는 있지만 능력 자체가 워낙 이제 검증이 되어 있는 말이고 그리고 34조 리카디 마방 같은 경우도 휴양을 한번 가면 완전체가 돼서 마피를 돌려서 오기 때문에 그리고 이 말이 그동안 뛰었던 상대들이 뭐 스파크 썬더라든지 드래곤 스퀘어 요런 마필들 틈바구니에서 잘 뛰어왔던 말이기 때문에 이 정도 상태라면 복귀 전 충분히 가능하다 요렇게 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4경주는 교통정리 요렇게 들어가겠습니다. 추천 간심경주 등짝에 따라서 결과물이 달라지는 3번의 라운더 대세. 자, 이번에 복구하도록 하겠다. 자, 3번을 중심으로 놓고 풀어나가겠습니다. 꼬랑지에서는 뭐 1, 2, 4, 6 일단은 좀 넓혀서 말씀을 드렸지만은요 현장에서 뭐 여러분들도 제 스타일 아시다시피 구멍수 넓히지 않을 겁니다. 압축해서 갈 거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5경주로 가겠습니다. 네, 5경주 거리 1700 국산 5군 경주 기복마 접전구도 편성이 되겠습니다. 자, 능력보다는 전개가 우선시가 되고요. 전개가 우선시가 되면서 기수의 능력이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는 경주가 요번 5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일단 안쪽에는 이번에 블랙시대 같은 경우는 뭐 큰 능력은 없죠, 사실. 뭐 선행 가서 종반에 버티는 거 그거 하나 기대할 수 있는 조건인데 일단 오늘은 안쪽 게이트를 배정을 받았기 때문에 선행에 조금 더 욕심을 낼 가능성은 있다. 뭐 상태 좋으면 받쳐가는 정도고요. 4번의 영원 자이언트는
지난번 경주 생각보다 많이 뛰었습니다. 제가 슈퍼블루문에 이 월드조이로 들어갔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영원자이언트가 마지막까지 굉장히 걸음이 좀 끈끈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3월 29일 날 1800, 5월 3일 날 1700 격차가 없었습니다. 꾸준하게 자기 능력을 계속 들이대고 있는 그런 전력의 마필이고, 자, 40조 송문교 조교사가 JS 로드가 정우주와의 첫 거래였어요. 그러니까 JS 로드가 인기만으로 팔리고 못 들어왔죠. 토요일 날 뛰는 말인데 두 번째 기승입니다. 두 번째 기회를 줬기 때문에 정우주가 정말 열심히 타겠죠. 예, 의지적인 측면에서는 염려할 부분도 없고 전개도 나오기 때문에 4번에 영원 자이언트는 기둥으로 놓고 들어가는 게 옳다라고 보여지고, 예, 나머지 부분 다 고만고만합니다. 냉정하게 말씀을 드려서 8번의 레이디 폭스도 지난번에 잘 뛰었다. 상범이가 기승정지를 유예까지 하고 2주 만에 서두를 출전을 시킨 거니까 뭔가 이제 의지적인 측면에서는 좀 더 재밌게 봐줄 수 있는 말이고요. 자, 9번의 최강현마 조교의 강도를 끌어올렸는데 1억 4천만 원짜리 애물단지죠. 지난번에 3착을 하긴 했는데 뭔가 임팩트 있는 3착은 아니었고, 예, 글쎄요, 너무 인기마로 팔리면 오히려 매력이 좀 반감이 되는 그런 전력이죠. 자, 오경주는 이번에 블랙시대가 선행 아닌 선행을 가도 4가 바로 붙을 거예요. 4가 넘어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영원 자이언트가. 그래서 이거는 4를 놓고 풀어가는 게 맞다. 자, 5번에 4번에 영원 자이언트를 중심으로 인정을 하고 들어가는 판이다 말씀을 드리고, 8번 레이디 폭스, 9번의 최강연마, 2번 블랙시대 요런 말들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자, 꼬랑지 부분에서는 좀 더 현장에서 제가 현미경을 대고 청진기를 또 대고 집중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테니까 현장에서 꼬랑지는 저한테 맡겨주시고 4를 놓고 사는 거는 기정사실이다. 이 점을 강조를 드리고요. 6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6경주를 1700 들어가겠습니다. 혼합 4군 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5경주하고 거의 비슷한 맥락으로 이번 경주로 이제 접근하시면 되는데, 선행은 1번, 4번, 그리고 9번. 얘네들이 이제 앞선의 경주를 풀어나가는 그러한 경주죠. 자, 1번의 트리스탄 왕자는 최근에 마방에서 계속 선행 강공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선행 아니면 답이 없다. 모래 반응도 워낙 심하다 보니까는 요번 경주도 아마 안쪽에서 밀어가지고 선행을 나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중요한 거는 중간에 4 있죠? 외곽에 9가 있죠. 10도 빠르니까 압박을 받을 가능성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까지 시원하게 버티기에는 좀 그림이 안 나올 가능성이 있고, 이번에 티나케이는 여전히 말은 좋습니다. 말은 좋은데 지난번 경주 제가 티나케이를 놓고 때렸죠. 정말 그동안 이 조시가 안 오르다가 딱 한번 만들어 놓고 쏜 거예요. 그러니까 정점을 만들어 놓고서 한번 딱 쏘고 그게 그 정도밖에 걸음이 안 나왔기 때문에 이마필이 그거를 기세를 이용을 해서 또다시 뛴다?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앞이 좀 무너져야 된다는 전제 조건이 따라준다. 따라야만 된다. 그 점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 자, 4번은 캠프 데이비드입니다. 지난번 경기에 3착을 했는데, 자, 이마필이 이제 휴양을 한번 갔다가 많이 좋아져서 돌아왔죠. 4월 5일 경주로 잘 뛰었고 5월 3일 경주로 잘 뛰었고, 자, 지난번 경주에 깨졌는데 파사킹은 대가를 쳤다라고 치고 에클레어 파워한테 마지막에 깨졌어요. 근데 마지막에 3착을 했을 때에 그 에클레어 파워가 중간에 CC멍이가 말을 너무 기가 막히게 경주 운영을 잘해서 들어왔던 부분이었기 때문에 캠프 데이비드가 이제 빗발의 3착이 된 건데, 경주 내용 자체는 상당히 좋았다라는 점을 강조를 드리고 싶은 것이고, 어찌됐든 간에 부담 중량은 떨어져 있고 아낄 이유가 없는 말이고, 그리고 전개적인 이점에서도 이번에 가장 유리하고 좋습니다. 4번에 캠프 데이비드를 놓고 때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에클레어 파워한테 졌지만 이번에는 캠프 데이비드가 이긴다 쪽에 저는 무게를 싣고 갈 예정입니다. 탐나 차강자는 언제든지 추입이 가능한 조건이고, 자, 8번의 에클레어 파워, 얘가 이제 문제의 마필인데, 에클레어 파워가 보면은 단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참 연투가 안 돼요.
예, 말이 이상하리라 만큼 뭔가 이제 연투가 안 됩니다. 5월달 경주에도 바닥을 쓸어놓고서 지난번 경주에 외곽을 감아가지고 선두권 외곽에서 전개를 풀어서 막판에 들어왔죠. 근데 이때 당시가 누가 선행을 갔었냐면 뭐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파사킹이 댕을 깠습니다. 얘가 이제 약간 뒤에서 따라가는 말인데 편성이 너무 느리니까 동화가 밀어가지고 그냥 선행을 갔던 경주였어요.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페이스가 늦춰졌을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조교의 상태도 지난번에는 좋았는데 요번에는 지난번까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좀 아니지 않느냐. 연투도 잘 안 되는 그러한 마필인데 아마 48 막건이 깜빡이로 팔리겠죠. 48 막건은 무게중심을 싣고 싶지가 않다라는 것이 최종적인 결론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번 6경주는 요번에도 이제 정우주입니다. 자, 4번에 캠프 데이비드. 예. 전개상으로 가장 이상적인 그림이 나온다. 지난번 8번한테 깨졌지만 예, 이번에는 충분히 이길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4를 놓고 8번의 에클레어 파워는 뭐 날리고 들어가든지 다른 저 복병권에서 뭐 탐나 최강자 말씀을 드렸고요. 뭐 티나케이, 뭐 트리스탄 왕자 이런 말들도 있는데 현장에서 좀 집중력 발휘해서 최종적으로 딱 한 3장의 막건으로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7경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7경주거리 1200입니다. 혼합 4군 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말씀드린 건 경주입니다. 이제 추천 경주로 가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요거는 큰 거 노리고 가는 경주입니다. 큰 거를 노리고 들어가니까 당연히 들어올 가능성보다 못 들어올 가능성이 높겠죠. 그렇게 된다라면은 값어치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고요. 배당적인 메리트가 있고 값어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추천 경주로 선정을 한 거고 말이 그만큼 변화가 찾아왔고 상태가 좋아졌기 때문에 이건 한번 제가 때려보고 싶다. 그 점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얘가 값어치를 영어로 풀면 밸류인데 그 값어치가 있는 경주이기 때문에 못 들어오는 걸 리스크를 감안하더라도 위험한 장사가 많이 남기 때문에 붙어보고 싶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상대 마필들, 출전 마필들 아무것도 없습니다. 열하나 스마일 프링스가 올대가리 팔리는 경주예요. 열하나를 중심으로 놓고 뭐 너도 나도 팔리는 그런 경주인데 열하나도 뭐 지난번에 선입으로 마지막에 찍어 들어갔다라고 하더라도 전개 조금만 꼬이면 요거 또 이제 날아갈 가능성이 있죠. 왜냐하면은 7번 엑설런트 마타나 9번 아마존 킹이 어찌됐든 간에 앞선을 이끌어가는 경주이기 때문에 뭐 전개적인 변수가 아예 없는 거는 아닙니다. 자, 일단 뭐 많은 말들이 있는데 이번 경주에서 5도 빨라요. 예, 5도 이거 앞에 갈 수 있는 말입니다. 하남 엘도라도도. 자, 그러면 열하나의 스마일 프린스가 57의 높은 부담 중량을 달고 과연 외곽에서 선전할 수가 있겠느냐. 이거에 대한 고민을 안 해볼 수가 없는 거죠. 9번 아마존 킹도 기본적으로 선입력이 있는 마필이고 자, 전개적인 변수가 무조건 일어날 수 있는 경주고 저는 말씀드린 것처럼 도전하겠습니다. 도전하는 마필은 현장에서 오픈하겠습니다. 이 마필 자체는 제가 계속해서 추적을 해왔고 여러분들께서 계속 기대를 해주셨던 말이고 저는 분명히 이번 경주를 통해서 이 마필의 잠재 능력이 터질 것이라는 거에 대한 거는 의심의 여지는 없습니다. 그게 이제 입상으로 연결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것만 남아있는 거죠. 진인사 대천명이죠. 예, 7경주는 큰 거 노리고 가는 추천 경주입니다. 종합지에 제가 보니까 점이 한 3개 정도밖에 안 박혀 있더라고요. 충분히 붙어볼 만하지 않겠습니까? 자, 7경주 예, 추천 간심 경주 큰 거 노리고 들어가는 판이다. 자, 삼복도 꽤나 쏠쏠할 경주 강력한 노림수 가지고 제대로 내용 살려서 붙자. 예, 붙어보자. 열하나가 인기 1위 올대가리인데 이 정도 편성이라면 얘가 안 될 거 없지 않겠느냐. 그 점이에요. 제대로 한번 갖다 때려보도록 하겠다. 말씀드리고 7경주 욕심 한번 내겠습니다. 자, 8경주로 하겠습니다.
자, 8경주거리 1200입니다. 국산 3군 경주. 자, 오늘 일요 경마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경주죠. 자, 메인으로 제가 준비했습니다. 8경주 딱 걸렸습니다. 이 새끼. 아, 죄송합니다. 갑자기 욕을 해버렸습니다. 감정이 좀 격해지면은 뭔가 좀 두근거리는 말들 이렇게 나오면 또 감정이 이렇게 격해지고 뭐 그러더라고요. 기대 심리 때문에. 일단 뭐 1번의 글로벌 코디는 선행은 가는데 마지막까지 버티기가 그렇게 녹록하진 않고 요겁니다. 예, 제가 뭐 이 새끼까지 하면서 멘트 쳤던 게 요거 3번의 4개의 위너 요겁니다. 자, 일단 이 말을 잘 알죠. 5번 타가지고 2번 끌고 들어왔으니까 2여기가 올라갔습니다. 거기에다가 이마필이 보시면 이제 작년에 하반기 때 이제 조시가 났었지 않습니까? 10월 달부터 지금은 접은 이철경이가 기승을 해가지고 계속해서 연투가 됐단 말이고 2월 22일 날 바로 다나은하고 뛰었고 3월 23일 날에는 마이티 조이하고 마지막에 들어오면서 자 우리에게 좋은 선물을 해줬던 말. 자 2월 달에도 제가 맞췄었고요. 예, 3월 달에도 이제 2번 다 맞춰 들어갔던 그런 전력의 마필이 자 바로 3번의 내길의 위너인데 이 4월 20일 경주 1400은 좀 버거워요. 늦발까지 하면서 외곽 뺑뺑이를 돌면서 경주가 말아먹었던 자 그런 케이스 말이고 지난번 경주도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극도의 선행주로 아니었습니까? 네이비 캡틴이 선행 가서 돌렸고 지난주에 나와서 제가 잘라드렸던 마필이었죠. 그리고 이제 봉화 스테이도 앞에 가가지고 앞선에서 그냥 이 손잡고 끝났던 경주였습니다. 헛바람 불고 바닥 쳤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지난번 경주도 그렇고 이 말의 기본적인 능력과 자질은 의심하지 않습니다. 항상 한 칼이 있습니다. 그리고 앞선이 우당탕탕 됐을 때 무조건 빛을 발휘하는 마필이 3번의 내길의 위너입니다. 얘가 지금 말이 좋습니다. 얘가 지금 말이 정말 많이 좋아졌습니다. 자, 그래서 3월 달에 우리가 놓고 했을 때 2월 달에 놓고 했을 때 그 느낌이 지금 나기 때문에 저는 4개의 위너를 놓고 메인으로 때리겠습니다. 전개적인 부분은 뭐 지금 4번의 학산 스피드하고 5번의 라라케이가 이 네임밸류 때문에 인기마로 팔릴 것 같은데요. 대기 1위로 갈 것 같은데요. 앞이 쓰러질 가능성이 있어요. 4도 앞에 가고요. 6도 앞에 가죠. 9도 끌리고요. 뭐 여기에 뭐 7도 앞에 가죠. 레이디 아나비 원래 엄청난 빠른 선행만 아니었습니까? 앞선 자체가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될 텐데 어차피 3은 바닥이 있을 겁니다. 어느 포지션에 바닥이 있을 거냐가 관건인데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아마 외곽을 돌아가지고 마지막에 찍고 들어올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 그리고 이 말은 한 가지 재밌는 점이 부각을 하나만 더 드리자면 2월 22일 날 이때 당시에 보시면은 마지막에 깡바닥 추입을 했는데 월드 시너스하고 라운드 커브를 앞선에서 나름 버티고 끈끈했던 경주예요. 그러니까 앞선이 무너져서 와장창창 안 되고 앞선이 버티는 그림에서도 자력 추입을 했단 말이기 때문에 그 능력을 저는 믿어보고 싶다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 일단 뭐 4번 학산 스피드는 무조건 선행입니다. 뭐 다른 거 없습니다. 얘는 무조건 요번 경주에 선행 가는 조건인데 부중이 그만큼 늘어나 있는 게 관건이고 자 라라케이가 지난번에 복귀전을 치렀는데 복귀전 그냥 그랬어요. 뭐 옛날 느낌 전혀 안 나고요. 아무래도 마필 자체가 그 엄청난 추임력을 농협주강회장배 때 보여주고 나서 무리한 대상경주 뭐 농림부 장관배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말이 걸음이 안 나왔었는데 요번에도 완벽하게 100%라고는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못 드리겠지만 기본 네임 밸류가 있으니까 체크는 해두겠습니다. 5번에 라라케이까지 입상 가능권 전력으로 봐줘야 되는 경주고 그리고 나서는 뭐 외곽에 뭐 8번에 달빛 조각사 뭐 11번 프레시맨 뭐 요런 말들이 있는데 10번의 샤이논미는 지난번에 전개가 워낙 잘 풀렸던 경주였기 때문에 늘어난 부담 중량에서는 세게 보지 않습니다. 자, 꼬랑지에서 이변이 와장창 발생할 수 있는 경주입니다. 거리를 줄여서 출전하고 있는 6번의 두선 오픈도 선두권에 뭉쳐가지고 잘 풀리면 마지막에 버틸 수 있는 그 정도 능력을 또 지니고 있고요. 자, 그래서 이번 8경주는 제가 메인으로 준비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또 마지막 실질적인 공식 추천 경주이기도 합니다. 자, 3번의 내길의 위너가 꽃전개 가능 앞선이 무너질 가능성이 있다. 상태 좋고요.
예전에 우리가 놓고 때렸을 때 그 느낌이 납니다. 그래서 3 넣고 좀 폭 넓게 풀어나가 보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8경주를 메인으로 준비하겠습니다. 9경주로 가겠습니다. 구경주거리 1400입니다. 혼합 3군 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일단 구경주에서는 결정타가 좀 떨어지는 그런 말들이 몇 마리가 좀 보이기는 하는데, 안쪽에 1번의 빅토리 히트도 준비의 과정이나 준비 상태는 나쁘지가 않아요. 거리도 줄였고, 다만 마필이 29주간의 공백 기간이 있는 말이고, 그리고 성격 자체가 좀 예민하죠. 직선주로에서도 보면은 꼬리를 풍차 돌리기처럼 돌리면서 뛰는 말이라서 어찌됐든 간에 현장에서의 상태를 좀 꼼꼼하게 체크하는 게 우선이 될 것 같고요. 이번에 영원 빅맵 이상 가능권 후보부터 보겠습니다. 4번에 럭키 프랭크가 있습니다. 여기에 6번에 7번에 히어로 삭스가 있습니다. 지난번 경주 회복세를 보여줬지요. 여기에 뭐 외곽에 9번에 마이티 스위트 요 정도 선에서 좀 정리가 될 것 같은데, 8번에 페어 스카이즈는 조교의 강도가 너무 약하고, 자, 그렇게 된다면 제가 말씀을 드렸던 부분 중에서도 2번, 1번, 4번, 7번이에요. 그죠? 2, 1, 4, 7. 네 마리를 우선적으로 보고, 뭐 9는 뭐 약간 W 요선에서 이제 보고 들어가시면 되겠는데, 일단 놓고 들어갈 배팅권의 중심 축은 계속해서 실전을 거듭하면서 좋아지고 있고, 요번에 전개적인 부분에서도 상당히 좀 탁월하게 나와줄 수가 있는 말이고, 편성까지 잘 맞는 이번에 영원 빅맨입니다. 저같이 이번에 영원 빅맨이 지난번에 인기만을 팔렸을 때 쳐다보지 말자고 말씀드렸어요. 예, 잘랐습니다. 태평 열어놓고 그때 들어갔을 때였는데, 야, 요번에 어찌됐든 간에 거리를 줄이지 않았습니까? 예, 적임 기수인 문세영이가 기승을 했고, 세영이가 탔었을 때 3월달 안쪽에서의 전개, 5월달에 안쪽에서의 꽃전개, 이 두 번의 경주의 내용을 본다라면 이번에 영원 빅맨은 요번 경주 뭐 쌍대가리까지는 모르더라도 입상권 한 자리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여지는 경주고요. 그러면 꼬랑지에선 147 치사 선택을 잘해야 되는 그런 경주 아니겠습니까? 자, 9경주 들어가겠습니다. 자, 2번에 영원 빅맨, 모래 반응도 없는 말이고 선입권에서 가장 최적의 꽃전개 가능하다. 자, 2번을 중심으로 놓고 가는 경주예요. 1번, 4번, 7번. 예, 요 정도 선에서 현장에서 압축해서 한방 쪽에 좀 집중해서 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10경주로 가겠습니다. 예, 10경주거리 1400m 혼합 3군 경주. 자, 요번 경주는 도전입니다. 예, 한번 노려본다. 아나짜리 놓고 들어가 보겠다. 그 점을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지금 외곽에 7번의 슈프림 삭스하고 8번의 골든 드래곤 두 마리가 깜빡입니다. 지난번에 공교롭게도 두 마리 다 놓고 때려가지고 먹었던 말들인데, 두 마리가 공통점이 있습니다. 얘네들은 모래를 못 맞기 때문에 외곽이 유리한데, 오늘 외곽 게이트를 받았기 때문에 좋죠. 근데 각질이 충돌합니다. 선두권 외곽을 감아가지고 올라오는 말들입니다. 기본적인 순발력은 있지만 선행은 못 나서고 중간에 중속을 발휘해서 선두권 외곽에서 격차 벌리고 주폭으로 버티는 그런 스타일의 마필들인데, 이런 마필들이 단적으로 얘기했을 때는 경주 페이스가 느렸을 때는 굉장히 그게 빛이 바라지만, 경주가 조금만 빠르게 진행이 되면 전개적인 변수가 항상 뒤따릅니다. 그래서 7, 8마건의 깜빡이는 손대고 싶지는 않다. 그 점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 자, 도전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1번의 세네 파워풀이 마지막 불꽃을 여기서 한번 비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불태울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자, 세네 파워풀이 타기가 쉬운 말은 아닌데요. 요마필이 이 3월달 경주에서 배당판에 정말 개바람이 한번 불고 나서 완전히 깡바닥을 쳤죠. 그리고 또 3월 22일, 4월, 6월 두 번의 경주, 세 번의 경주 별다른 특징을 못 보여줬습니다. 자, 일단은 조교 자체가 모처럼 만에 좀 상태가 올라와 있는 느낌이 있고요. 작년 12월까지만 하더라도 1800m에서 터뜨려가지고 들어왔던 과거 능력이 있던 마필입니다. 자, 마지막 정말 최후의 보루가 될 것 같은데, 김태희 기수가 아무것도 안쪽에서 하지 말아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마필 자체가
선입권 안쪽에서 좀 곱게 따라가다가 마지막에 빈틈을 보이고 올라와야 되는 말이지 중간에 뭐 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만 좀 타준다라면 마음을 비워주고 타준다라면 저는 충분히 이번 경주에서 경쟁력이 있다라고 봅니다. 저 전개적인 측면은 아까 7번, 8번을 통해서 이미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기 때문에 안쪽이 뻥 뚫릴 가능성도 있거든요. 자, 그래서 1번의 세네 파워풀이 안 팔리죠. 인기도에서 많이 밀리는데 저는 값어치가 분명히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이거를 노림수로 한번 공략을 하겠다 말씀을 드리고, 이번에 월드피플은 과거에는 이제 선행 가던 말인데 최근에 이제 선행을 못 가니까 조금 정체기가 온 느낌이 있습니다만, 오늘은 어찌됐든 간에 앞선을 한번 가담을 할 수는 있죠. 하지만 외곽에서 7하고 8이 빠르게 압박하면 또 꼬일 가능성도 있는 그런 마필이고요. 자, 그렇습니다. 5번에 에클러 퓨리도 뒷심은 있지만 워낙 마필 자체가 끄는 게 심하고 외측으로 사행을 하는 게 있다 보니까 선도 손이 안 가고, 서구 특성도 지난번 경주에 갖다 때렸다가 깨진 말이라서 뭔가 신뢰가 좀 안 가죠. 자, 그래서 1번의 세네 파워풀은 삼복만 해도 굉장히 재밌지 않겠습니까? 삼복승으로만 엮여도 저는 상당한 메리트가 있다고 느껴지기 때문에, 자, 10경주 들어가겠습니다. 자, 1번의 세네 파워풀을 노림수로 놓고 자, 공략을 한다. 최적전개 선입권 꽃자리에서 한번 가능성을 보고 싶습니다. 자, 삼복승은 우선으로 체크를 해야 되겠지요. 마지막 경주로 가겠습니다. 자, 오늘 일요 경마의 대미를 장식하는 1군 경주죠. 1600m 레이스입니다. 자, 1군 경주라고 해서 뭐 별다를 게 있지는 않습니다. 사실 1군에서도 좀 능력이 처지는 한 C급 정도의 마필들이 출전하고 있는, 뭐 과거에는 잘 나갔던 그런 말들이죠. 저는 뭐 이번 경주 뭐 다른 걸 다 떠나가지고 7번의 허시데보라는 마필이 120주 만에 지금 출전하고 있는 건데, 저는 당연히 퇴학한 줄 알았죠. 근데 보니까는 얼마 전부터 조교를 하더라고요. 7번에 허쉬대 뭐 9살이 돼가지고 돌아왔는데, 뭐 당장 뭐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마주의 정성이 참 대단하다, 그 점을 말씀을 드리고, 자, 안쪽에는 이번에 자이언트 스텝입니다. 자, 지난번 경주가 실질적인 승군전이었고 선행을 못 나가니까 바로 이제 무너지기는 했는데, 아무래도 이제 선두권 전개 그리고 앞에 나간다라면 충분히 자기의 능력을 발휘할 수가 있는 마필이고, 2군에서 굉장히 좀 강마로 평가를 받았던 말이기 때문에 얘가 이제 인기 1위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어찌됐든 간에 이제 선행에 대한 빵수를 가지고 있다는 측면에서 당연히 밑줄을 쳐야 되는 마필이고요. 전개적인 부분만 따지면 3월의 포에버드림이 가장 좋은데 부중을 좀 타죠. 57.5입니다. 부담 중량 자체가 가볍지는 않아요. 지난번에도 사실상 부담 중량이 좀 무거웠던 56도 있고 58도 있고, 뭔가 이제 막판에 한 발이 안 나오는 부중을 타는 그런 느낌이 드는데, 이런 거는 뭐 다 포기하고, 자, 요번에 이제 호흡이 잘 맞는 임다빈을 기승을 시킨 상황이고, 4번의 노던 타임이 기본적인 사이즈와 능력으로는 상당히 탑급이죠. 우리나라에 들어올 수 없는 너티스 타임의 자마이기도 하고, YTM의 대상 경주까지 뭐 7살의 나이에 출전했었던, 그만큼 기본적인 능력은 있지만 얘는 2000도 짧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완벽한 중장거리 혈통입니다. 요번에 1600m가 다소 좀 거리 격차가 짧을 가능성이 있고, 58의 부담 중량이라고 한다면 뭐 조교는 열심히 시행을 하고 나왔지만 뭔가 대단한 느낌을 주지는 못하고요. 5번, 6번, 7번 보지 않습니다. 자, 8번의 마이티룩이 이게 조금 요번 경주 관심이 가지기는 하는데, 일단 이제 마이티룩 같은 경우는 좀 짧은 경향이 있죠. 혈통이 아니라 경주 주법 자체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파이널 K와 더불어가지고 스톰캣의 외손자예요. 좋은 활약을 보여주고 있는 능력 안말인데, 작년 상반기에 킨즈 투어를 소화한 이후에 후지 쪽, 뒷다리 쪽이 좀 안 좋아지면서 하반기에 장기 휴양을 했고, 24주에서 28주를 이적을 하고 다시 또 상반기에 대상 경주를 나갔었죠. 일단은 뭐 이번 경주에서 부담 중량 자체가 너무 매력이 있지 않습니까? 51입니다. 부담 중량 자체가 너무 가볍다라는 점이고, 기본적인 순발력이 있기 때문에
최근에 두 번의 대상 경주에서는 바닥에서 놀았지만 요번에는 이제 앞에 갈 수가 있다. 자, 다만 이마필의 이제 통산 입상이 모두 다 1200이었다라는 거죠. 1200 이상의 거리에서는 좋은 모습을 못 보여줬기 때문에 그 점이 조금 걸리는 부분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뭐 기본 사이즈로는 뭐 긴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늘가을이 가장 세고 좋은 거는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공백 이후에, 휴양 이후에 너무 바닥에서 놀고 있는 거 아니냐. 완전히 뭐 깡바락 추입이잖아요. 어찌됐든 간에 지난주에 조제로가 강풍마로 마지막 경주를 장식을 했고, 과연 요번 주에도 1구 마지막 경주에서 늘가을로 장식을 할 수 있을지, 결론을 말씀을 드리면 2번, 10번, 2번이 선행, 10번은 깡바닥 추입, 2텐이 깜빡인데 깜빡이로 끝나겠느냐? 저는 쉽지 않다고 봅니다. 대안으로 팔리고 있는 3도 뭐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제 마지막 경주는 교통정리만 하고 들어가겠습니다. 2번에 일단 자이언트 스텝을 가장 1순위로 보고요. 그리고 나서 말씀드렸던 8번의 마이티룩은 챙크가 반드시 필요한 말이고, 그리고 노던 타임보다는 그래도 포에버 드림이고, 그리고 10번은 늘가을입니다. 자, 네 마리를 압축을 하겠습니다. 예, 축을 잘 골라야 될 것 같아요. 현장에서 2를 놓고 때릴지, 뭐 10을 놓고 때릴지, 뭐 이런 부분들을 좀 꼼꼼하게 체크를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현장이 굉장히 중요할 경주고 변수가 또 많이 따라올 수가 있는 그러한 판이기 때문에 집중력을 한번 발휘를 해서 현장에서 말씀을 드리겠다. 예, 그렇게 말씀을 전해드리고, 자, 마지막 경주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하고요. 네, 부산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산 경마 1경주거리 1400입니다. 혼합 4군 경주. 자, 부산에 대한 특징은 방송 초입에서 말씀을 드렸고, 금요일날 좋은 분위기 계속해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인기만 4마리에요. 1번에 금화프리시드, 4번에 키노보 드래곤, 5번에 원더 드래곤, 9번에 프라임 시크릿. 일단 4마리가 능력상 가장 앞서 있기 때문에 이 안에서 결정이 될 가능성이 있는데, 뭐 그렇다라고 해서 사복조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축을 잡고 들어가야 되는 경주인데, 일단 1번에 금화프리시드 같은 경우는 48주 만에 출전이지만 기본적인 능력과 잠재력이 좋죠. 새벽 조교 시에도 상태가 양호한 이런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실질적인 승군전이지만 경쟁력은 충분히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고, 4번의 키노브 드래곤은 1600과 1800에서는 뭔가 능력 자체가 좀 결정타가 안 나왔었습니다만 이마필이 전형적으로 내측에서 전개하는 말이고 요즘 주로 하고 어울리죠. 그리고 오늘은 또 거리를 줄여가지고 출전을 했기 때문에 충분한 기대치가 있는 전략의 마필이고, 자, 19조 유현명 조교사의 첫승 사냥에 나서는 5번의 원더 드래곤. 일단은 요거는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 데뷔 초반에 이거는 굉장히 좀 센 말이다라고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기본적인 능력이 있고 주폭이 좋은 말이고, 지난번 경주는 8개월 만에 공백기를 가지고 출전하면서 외곽을 겉돌고 뭐 별다른 특징을 못 보여줬던 그러한 경주였는데, 요번에는 이제 정상 출전 주기죠. 거기에다가 이제 서승원까지 기승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전개가 나옵니다. 예, 전개 자체가 일단 요번 경주 가장 좋습니다. 제가 시뮬레이션을 이 부산 1경주를 많이 돌렸는데 최종적으로 막건 정리할 때 전개 한번 다시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9번은 프라임 시크릿 띨말이죠. 데뷔 전에 엄청나게 바람이 불고 마지막에 날라 들어오긴 했는데 지난번에 1600은 약간 좀 편성이 강했고 이번에 준비 과정이나 준비 상태는 좋아요. 그러니까 27조 마방에서 양동 작전이 들어갈 가능성도 있는 말이 9번의 프라임 시크릿이다. 이게 뒷심이 좋은 말이기 때문에 가져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전개적인 부분을 보면 일단은 선행은 7번에 햇빛태양이 굳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바로 옆을 압박을 하고 들어가는 게 5번의 원더 드래곤입니다. 일단 7번, 5번의 앞선의 경주를 풀어나가고 1번 그리고 안쪽에 4가 풀어나갈 가능성이 높죠. 요렇게 이제 경주가 진행이 될 건데 7번의 햇빛태양이 이번 경주에서 자력으로 버티기는 쉽지가 않다라고 봅니다. 아마 초반부터 원더 드래곤이 강하게 압박을 할 가능성이 있고, 특히나 원더 드래곤이 휴양을 갔다 오고 나서 지난번 경주는 복귀전이었는데 그만큼 지금 많이 말이 올라오고 좋아져 있는 느낌이 납니다. 그래서 경쟁력은 분명히 가지고 있다. 그래서 저는 운만 좋으면 유현명의 첫승까지도 충분히 사냥이 가능하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자, 전개적인 이점이 있는 5번의 원더 드래곤을 놓고 때리겠습니다. 5를 놓고 때려가겠습니다. 자, 5사는 거의 한마주라고 보시면 되는데, 아들과 어머니니까, 어찌됐든 그런 조합도 가능하고요. 1번, 4번, 9번, 요 안에서 정답을 찾아보겠습니다. 자, 5가 기둥입니다. 이경주로 갑니다. 네, 부산 이경주거리 1200m 국산 육군 경주가 되겠습니다. 딱 봐도 얘가 무조건 선행입니다. 5번의 천풍이 요번 경주에서 강력한 선행입니다. 5가 선행을 가고 안쪽에 4 붙고 외곽에 8텐 붙고 요런 그림이 기정사실화가 될 가능성이 높은데, 자, 과연 이제 5번의 천풍이라는 마필이 지난번 경주에 처음으로 걸음의 변화를 보여줬는데 이 말을 이제 그대로 믿고 들어갈 수 있겠느냐? 저는 후자 쪽입니다. 믿고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게 최종적인 결론인데, 기본적인 순발력이 좋아요. 모계형제 마필로 걸작 드림이 있습니다. 데뷔 이후에 단 한 번도 발톱을 드러낸 적이 없었습니다. 심지어 지난번 경주도 외곽에서 붙들고 선행을 나갈 수가 있었는데 잡고 탔습니다. 요번에는 이제 이후시기 안장을 올렸는데 지난번 경주에서 이미 가능성을 자체를 보였기 때문에 요번 경주는 무조건 선행입니다. 늦발만 하지 않는다라면 5번의 천풍이 선행을 가고 그대로 돌릴 가능성이 있고요. 지난번 경주 안쪽 선의가 따라가면서도 마지막까지도 끈끈하게 버텨내는 모습이었기 때문에 선행을 가면 그만큼 요번 경주는 더 잘 뛸 가능성이 있다. 그 점을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 데뷔전을 치르는 1번의 오아시스 기적, 그리고 직전 경주 착착 크게 3착을 했지만 어찌됐든 간에 계속 좋아지고 있는 4번의 플렉스탑, 여기에 이제 외곽에 지난번에 깨졌던 8번의 빅팬 클래스. 빅팬 클래스는 지난번 경주 인기 1위였는데 무너졌던 이유는 딱 하나죠. 선행을 양보했습니다. 선행을 넘겨줬습니다. 그러니까 요번에는 선두권 외곽을 탈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그러면 이제 5번, 8번이 묻어들어올 가능성이 있는 경주고, 압도적 넘버원은 직선주로 해서 말이 다리가 풀려요. 항상 50m, 100m 정도 남겨놓으면 중간에 말이 다리가 풀려요. 지난번에도 풀렸죠. 어찌됐든 간에 다시 한번 그렇게 탈 겁니다. 다시 한번 그렇게 탈 거기 때문에 가전을 가볼 만한 값어치는 있지만 너무 과도하게 믿고 싶지는 않다. 그게 최종적인 결론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막건 정리를 하면 5번의 천풍이 요번 경주 강력한 선행이다. 선행 가면 그대로 돌릴 수가 있다. 자, 58 막건 앞선에 끝나는 그림, 그리고 중간에 1하고 4가 올라오는 그림, 10까지인데 10까지 가져갈 수 있을지는 좀 현장에서 배낭판 상황도 좀 지켜보고 흐름을 보겠습니다. 3경주로 가겠습니다. 네, 3경주거리 1300m입니다. 국산 5군 경주가 되겠습니다. 기세가 좋은 마필이 2마리가 월등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최저 배당의 가능성도 이번 경주는 열어두고 접근을 해주셔야겠는데, 앞선에서 깔짝될 수 있는 이번에 서기스타가 있겠고요. 그리고 지난번 경주에서 너무 좀 마지막에 늦게 올라오긴 했지만 안쪽을 뚫고 올라올 수 있는 그만한 추임력을 지니고 있는 게 3번의 닥터 매터스입니다. 여기에 이제 6번의 나이스 버디는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굉장히 좋은 말입니다. 지난번 경주에 착착 크게 이겼다, 그래서 좋은 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상당한 공백기를 가지고 출전했었죠. 그러면서도 직선주로 해서 여유있게 널널하게 왔단 말이고, 승군전 치고 굉장히 짜임새 있는 조교로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그리고 또 앞에 갈 수 있는 조건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6번의 나이스 버디는 이번 경주 승군전이지만 또 놓고 들어가자, 6을 기둥으로 놓고 가자, 그 점을 말씀을 드리고, 자, 8번의 서부 캡틴은 이게 기세가 많이 올라왔죠. 직전 경주 공백 이후에 선두권 외곽 전기를 타면서 마지막까지도 임팩트 있는 모습을 보여줬고, 편성을 따지면 안 될 게 전혀 없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상승세를 탔던 말이기 때문에, 그리고 지난번 경주 워낙 임팩트가 있었기 때문에 봐줘야 되는 전력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여기에 추입해가지고 올라오면 11화의 그랜드 드림 정도가 살짝 꺼림직한 경주. 자, 막건을 정리를 하면 저는 이렇게 가고 싶습니다. 좀 선명하게 가고 싶습니다. 6번 나이스 버디에 8번의 서부 캡틴, 예, 그리고 3번의 닥터 매티스와 11번의 그랜드 드림 정도가 도전하는 그림, 요 그림 그려보고 있습니다. 6은
중심이다. 그 점 말씀을 드리고요. 4경주로 가겠습니다. 네, 부산 4경주거리 1600m, 국산 4군 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전반적으로 기복이 있는 마필들이 많아요. 그래서, 전개적인 변수, 뭐 이런 부분도 이제 따져야 되겠는데, 안쪽에 1번에 맨 오브 더 킹이 있습니다. 뭐, 모래 맞고도 줄곧 잘 뛰는 그런 전력을 가지고 있는 마필이죠. 최근 들어가지고 꾸준하게 또 좋아지고 있는 그런 느낌을 주고 있는 마필이 1번의 맨 오브 더 킹인데, 맨 오브 더 킹이 이번 경주에서 빛나는 거는 강한 상대들과의 경험 자체가 워낙 많다라는 겁니다. 과거로 돌아가면 마더로드, 뭐 벌마킹, 블레이징맨, 캡틴 다이아, 원더풀 그룸 요런 센 말들하고 계속해서 얽히고 설키면서 자기의 능력을 발휘를 해왔던 마필이라는 점이고요. 그리고 오늘은 정말 좀 해볼 만한 편성입니다. 근래 들어 만났던 편성 중에 가장 약합니다. 그래서 1번의 맨 오브 더 킹이 이번 경주에서 굉장히 재미있을 마필이다. 그 점을 말씀을 드리겠고요. 뭐 나머지 마필들 중에서 뭐 당연히 인기마로 거두가 될 수밖에 없는 6번의 라운더 마스크의 상승세, 그리고 지난번 경주 입상을 했던 8번의 글로벌 위크도 부담 중량은 늘어나긴 했지만 상태는 여전히 좋은 아주 괜찮은 그런 컨디션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 창창대로는 안 보고요. 자, 뭐 10번의 쿨러닝, 뭐 11번의 석세스 모카 요 정도 선인데, 저는 이번 경주에서 외곽 돌고 모아하고 이런 걸 다 떠나가지고 한번 노려보겠습니다. 1번 맨 오브 더 킹을 한번 중심으로 놓고 가보겠습니다. 요즘엔 부산 주로가 안쪽에 또 가볍기 때문에 그 점이 또 플러스 알파가 될 가능성이 높다. 자, 1번의 맨 오브 더 킹을 노림수로 가고요. 6번의 라운더 마스커, 그리고 8번의 글로벌 위크, 10번 뭐 쿨러닝, 뭐 11번 석세스 모카 요 정도에서 한번 막건을 구상해보고 있다. 그 점을 말씀을 드리고 4경주는 1번의 맨 오브 더 킹의 밑줄을 한번 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경주로 가겠습니다. 네, 부산 경마 5경주거리 1800입니다. 국산 3군 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이게 의외로 좀 혼전 경주입니다. 지금 외곽에 있는 9번의 초격차, 얘가 인기 1위로 압도적으로 이제 팔리고 있는데, 물론 뭐 지난번 경주에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선행 가지고 편안하게 이제 한 바퀴를 돌렸는데, 요번 경주가 승군전이죠. 그리고 이 마필이죠. 그동안 뛰어왔던 상대들을 보면은 뭐 대단한 능력 마필들을 이기고 올라온 게 아니에요. 브리드 오딘, 뭐 아너드칸, 뭐 아너드칸이 금요일날 들어오긴 했지만 어찌됐든 간에 센 말은 아니지 않습니까? 자, 그런 마필들 틈바구니에서 뛰었는데 안 본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9번의 초격차는 언제든지 부러질 가능성이 있다. 또 심지어 요번 경주는 이 초격차가 가지고 있는 순발력을 가지고 선행을 과연 나갈 수가 있겠느냐. 지난번에도 선행을 나가서 들어왔던 말인데, 그렇다라면 좀 고민을 해볼 필요성은 존재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앞선 자체가 좀 탄탄하죠. 1번의 포스트맨도 어찌됐든 간에 최근에 기세가 좋은 말이고, 앞선의 경주를 풀어 나가는 말이고, 자, 그리고 2번의 소리태풍, 자, 3번의 아잔타인데, 이 아잔타는 소리 태풍 때문에 좀 곤란해졌죠. 말이 지금 너무 좋거든요. 다실바까지 올려놓고 상태도 정말 잘 만들어 놓고 나왔는데 편안하게 선행을 가면 될까 말까 하는 조건인데 안쪽에 2가 버티고 있어. 그러니까 2는 절대적으로 선행을 양보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러면 이제 안쪽에 2번, 3번을 좀 덜 봐야 되는 경주 조건이 돼버린 것이고요. 6번의 솔레다드는 김혜선이 안장이 마음에 듭니다. 추입 한 발이 있는 말이고 근성이 굉장히 좋은 또 450kg대 안말이기 때문에 마지막에 올라올 가능성, 추입력의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말이고, 자, 거기에 이제 문제는 이제 7번의 브리드 위저드인데, 브리드 위저드가 요 배통의 구절염에 31주 만에 공백 기간을 가지고 출전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 전에 3연승을 때려냈던 마필이죠. 작년 9월, 10월, 11월 3번의 경주 1800도 우승을 3번이나 했던 중장거리에 굉장히 특화가 되어 있는 마필이고 모래도 굉장히 잘 맞는 그런 마필인데 복귀전 치고 준비의 내용 자체가 좋아요. 상태가 굉장히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제 31주간의 오랜 공백 기간을 가지고 있지만 이거는 기본 능력은 이미 검증이 끝나 있는 마필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휴양을 갔다 오면서 체중까지 불어나왔어. 말도 더 좋아졌어. 그러면 경쟁력이 분명히 있다. 자, 그래서 이번 부산경마 5경주는
일단은 뭐 9번의 초격차도 있지만 7번의 브리도 위저드, 9번의 초격차,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6번의 솔레다드와 1번의 포스트맨 4마리를 우선적인 노림수로 공략을 들어가는 경주다. 자, 7번은 한번 현장에서 상태를 보겠습니다. 브리더 위저드는 상태를 보고 최종 결정을 하겠습니다. 6경주 메인으로 갑니다. 네, 부산 경마 6경주거리 1400입니다. 2군 경주가 되겠습니다. 오늘 일요일 부산의 메인 승부 경주로 준비했고요. 깔끔하게 딱 한탕 마건 찍어가지고 제대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출점한 10마리 중에서 유일한 앞말은 8번의 백두의 꿈입니다. 지난번 경주 아주 좋은 모습을 보여줬던 말이죠. 앞에 갈 수 있는 선행의 조건을 가지고는 1번의 퍼펙트 액션이 일단 출전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3번의 비월도 부담 중량은 57.5로 늘어나 있지만 이 말이 변했어요. 어떤 부분에 변했냐면 그동안은 약간 모래 맞으면 덜 뛰는 그런 경향이 있었던 마필이었는데 최근에는 모래를 맞고도 줄곧 잘 뜁니다. 지난번에 선입권 안쪽에서 종반에 올라오는 끝걸음 자체가 굉장히 탄력적이었단 말이고 1400의 입상 경험도 있고 심지어 직전 경주보다 조교의 강도를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한 1.5배 이상은 더 세게 끌어올렸습니다. 3번의 비월이 강력한 노림수입니다. 자, 4번의 위너 클리어가 대끼리 갈 거 아니겠습니까? 어차피 이만필이 그동안에 보여줬었던 그 임팩트, 어렸을 때 2세 시절 때 상당한 그 임팩트를 가지고 부산 일보배까지 출전을 했었고 4월 18일 경주에서도 늦발하고 외곽 돌고 마지막에 이제 올라왔던 그런 끈끈함을 가지고 있는 말인데 주행절검을 받고 나왔죠. 바깥쪽으로 나가는 것 때문에. 근데 4월 18일 날 경주에서 이거 못 올 뻔했죠. 뭐 경주 뛴 거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이때 당시에 좀 앞선도 덕분에 무너져줬고 마지막에 정도윤이가 정말 패죽이어서 간신히 들어왔던 마필인데 이번 경주는 승군전입니다. 적임이라고 할 수 있는 진겸이가 오랜만에 기승을 했기 때문에 물론 잘 타고 열심히 타고 뭐 그런 부분들은 있겠지만은 인기만으로 팔리면 과연 얘가 값어치가 있겠느냐. 일단은 없던 악벽이 생겼고 실전에서 기복을 간간히 노출을 하고도 있고 거기에다가 편성 자체가 이번에는 산전수전 공중전을 다 겪은 마필들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성장하고 있는 4원의 위너 클리어가 과연 이번 경주에서 통할 수 있겠느냐에 대해서는 퀘스천 마크죠. 의심해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합리적인 의심이. 여차하면은 날릴 준비까지 하고 있고요. 자, 백두의 꿈은 부중은 늘어났지만 어찌됐든 간에 거의 뭐 죽어가던 말을 간신히 상태를 끌어올려가지고 지난번에 왔잖아요. 기세가 살아났기 때문에 또 강공을 외칠 가능성이 있죠. 9번의 태왕신기는 계속 연투를 해오다가 3연타를 해오다가 지난번에 한번 꺾였는데 사실 정점을 찍고 있다가 한번 꺾인 거라 그 점이 좀 걸리적거리는 부분은 있죠. 냉정하게 말씀을 드려서 거리는 또 늘어났고 자 그래서 이 마지막 경주는 뭐 3번 8번이 지난번처럼 또 뭐 손잡고 들어와도 할 말이 없는 경주인데 저는 부산 6경주는 메인으로 가겠습니다. 자 메인 추천 관심 경주 자 인기마 4번 위너 클리어에 대한 합리적 의심을 갖고 들어가는 경주다. 요거를 부러뜨리고서 한번 붙어보는 메인으로 제가 준비를 했고 막건 설계 자체는 제가 알뜰하게 살뜰하게 잘 해놨기 때문에 충분히 현장에서 잘 풀어나갈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과 믿음이 있어요. 자 그래서 부산 6경주 메인으로 한번 제대로 돈 되는 막건에 갖다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1호 경마 치열하게 1경주부터 마지막 부산도 다 살펴봤습니다. 좋은 결과 함께 하시고요. 마지막에 댓글란에 윤타가 함께 하실 수 있는 고정 댓글이 있으니까요. 참조해 주시고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기는 경마로 여러분들께 보답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